네, 저는 연이고 여러분들은 울산 소득가기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항상 변함없던 울산대 캠퍼스에 지난 3월부터 흥미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경제학과 유동호 교수 수업으로 시작된 커피 드세요 푸드트럭 사업입니다.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이 창업과 그에 필요한 경험을 얻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인데 시작은 꽤나 험난했습니다. 라인은 진짜 딱 그 메뉴판 라인에 맞춰. 그러나 식물원과 도서관 뒤편 주차장을 거치며 커피 드세요 푸드트럭은 흥행에 성공했고 지금은 유튜브 구독자 수 100명을 넘으며 학교 내에서 뜨거운 인기몰이 중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전에서 본선 진출 및 당선을 하며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오늘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커피 드세요 팀과 함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리허설을 한번 해서 이게 같은 걸 반복하면 약간 사람이 지루하잖아요. 네. 근데도 어쨌든 청취자분들에게는 이 방송이 첫 방송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성의껏 하도록 하죠. 어쨌든 인사 다시 할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늘 울산 호두까기에 사상 가장 최다의 게스트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게스트분들이 온 만큼 청취자분들이 누가 누군지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 온 얼굴들이잖아요.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푸드트럭의 미모의 여사장이고 싶은 여사장이고 싶었던 예. 네, 권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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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볼수록 매력 있는 남자 최정현입니다. 벌써 끄셨다 지금. 한 3분 끄셨다. 미치겠다. 다음. 예, 저는 푸드트럭에서 저기 운전을 도맡아 하고 있는 예. 이강산입니다. 운전만 도맡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라이빙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푸드트럭의 박보검 아니고 밥버거 정준혁이라고 합니다. 정준혁 씨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은 소개가 좀 굉장히 간략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푸드트럭 사실 울산대학교 안에서는 굉장히 힙했습니다만 교문을 나서면 푸드트럭에 대한 존재를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좀 푸드트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사업을 해왔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제가 소개할까요? 네, 사장님이. 네. 저희 사장님. 저희 푸드트럭 커피 드세요는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수업에서 처음 시작이 되어서 경제학과 재학생들이 함께 꾸려 나가고 있는 교내 푸드트럭입니다. 저희는 커피와 에이드 종류를 판매하고 있고 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짧게 하루 종일 장사를 하는 건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짧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죠? 3시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즈음을 공략해서 네, 장사를 하고 있어요. 많이 와주세요. 이 끝난 거 아니었나요? 잠깐 방학의 브레이크 다시 타임. 또 할 수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푸드트럭 사실 학생들이 뭐 대학교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지만 그래도 이 푸드트럭이라는 사업 자체는 굉장히 생소하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푸드트럭을 좀 시작하시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좀 슬픈 사연이 하나 있다면 예, 준영 씨. 예, 원래 교수님께서 이제 진행한 프로젝트였는데 저희 수업에 어느 정도 목표는 취업이었다 보니까 카페를 운영해서 이제 고용해서 할라 했거든요. 그 건물 안에 있는 카페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아무래도 학교 대학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싸고 자금 문제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대안책으로 찾게 된 게 또 푸드트럭으로 선택했어. 아니 그러면은 그 푸드트럭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테고. 저기 그런 송정
해수욕장에 예. 계시는 송정이면은 부산 송정을 말씀하시는 거기가 푸드트럭의 이제 핫플이거든요. 아, 거기. 메카. 네, 메카라고 예, 할 수 있죠. 메카인데. 그래서 하나 인수해 오시고 예. 이제 노하우도 좀 전수 받으시고 예. 그렇게 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푸드트럭이라는 하드웨어는 그럼 준비가 됐다, 그죠? 네네. 그럼 강산 씨나 정현 씨 같은 경우는 푸드트럭을 어떻게 또 참여하시게 됐는지 조금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음향 감독님께서도 일단 밥버거님 말씀해 주셨고, 예. 제가 말하면 되나요? 아니 아니, 네. 두 분. 박보님 이야기. 지금 강산 씨가 대답하기 전에 약간 눈이 살짝 풀렸어요. 지금 어떤 대답을 해야 되지? 약간 살짝 지금 혼란스러워. 사실 아까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준영이 밥버거가 하는 바람에 좀 뭔 말을 해야 될지 좀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예. 그냥 사실 좀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 교수님이 제시했던 그 옵션들 중에서는 투자 그런 건 진짜 재미없잖아요. 그 옵션을 한번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도 잘 안 나긴 하는데 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첫 번째가 투자를 해서 실전 투자하기. 두 번째가 푸드트럭. 세 번째가 책 만들기. 네 번째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다섯 번째가 금융 경시대회. 전국 경시대회. 맞아요. 한국은행에서 주최하는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게 유튜브로 자기소개 영상 만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푸드트럭을 딱 꽂히게 된 이강산만의 이유. 아 저는 사실 푸드트럭 이렇게 커피 팔고 하는 것보다 예. 그 푸드트럭 굉장히 못생겼었거든요. 그 옛날 모습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못생겼는데 그 트럭을 예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어가지고 전 사실 페인트 칠을 하고 싶어서 예. 들어갔었어요. 뭐 이전에도 뭐 페인트질 같은 걸 배우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군대에서 저기 해군 그래서 실전 경험. 제가 페인트 병이었거든요. 아, 페인트 병이었어요. 그런 병이 실제로 있어요? 가판병 중에서 페인트 전담병. 그래서 우리 배의 페인트는 패전 다 병? 내가 내주고 내가 하고 하는. 그러셨고. 그럼 우리 정현 씨께서는 좀 어떤 계기로 푸드트럭에 참여하시게 됐는지? 앞서 이제 밥버거님이랑 이제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네, 앞서 이제 밥버거님이랑 이제 옆에 있는 강산처럼 저도 이제 그 5개 중에서 아마 그냥 푸드트럭 관심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하기에는 조금 살짝 재미가 없겠다 이런 게 좀 컸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맨 처음에 말해도 이제 푸드트럭 이제 꾸미고 이제 영업을 하고 하는 거에서 맨 처음에 저도 강산학습처럼 꾸미는 거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더욱더 이제 푸드트럭에 이제 흥미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참고로 그때 첫 오리엔테이션 때 그게 이제 나뉘어졌었는데 네. 크게는 이제 투자조와 푸드트럭조가 나뉘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첫 수업 때 제가 웬만히 알고 있고 활동력이 높으신 분들이 전부 푸드트럭을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 교수님의 관심도 당시에는 굉장히 푸드트럭에 쏠려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왠지 이 해에는 영업 허가가 나고 뭔가 학교 내에서 뭘 해볼 수 있겠다라는 가시적인 뭔가 근거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기 가면은 용꼬리밖에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투자조로 가서 이제 뱀의 머리를 맡았었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이무기로 잘 끝난 것 같고.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사원 씨 아마 연희님께서 처음 들으시겠지만 저는 원래는 투자팀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연희님께서 그곳에 계셔가지고 제가 저분이랑 대결하면은 난 잽도 안 되겠다. 이거 뭐야 갑자기 뭐 깔때기를 갑자기 이렇게 해주고 있어. 그래가지고 연희님의 등살에 치여서 나는 뱀꼬리가 되겠구나. 이게 좀 약간 MSG가 좀 많이 터진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 원래 유동호 교수님께서 이 권은지 그러니까 신비님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신비 씨를 굉장히 예전부터 눈여겨 봐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당시 OT 날에 유동호 교수님이 이 권은지 학생 있으니까 권은지 학생이 맡아보면 되겠네요. 주장을 일단 권은지 학생으로 하고 뭐 푸드트럭에 갔으니까 잘해보세요. 이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을 따르면은 저 때문에 못 왔다는 게 아니고 이미 내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안 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투자팀에 갔었다면 연희님 대신 제가 조장이 되었을 이렇게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질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길은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푸드트럭을 선택하고 실제 푸드트럭이 그러니까 대학교의 커리큘럼이 1주차부터 16주차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8주차 때 중간고사가 있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주차 때 푸드트럭이 개점을 했는데 그 개점 때까지 어떤 좀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각자
한 템포씩 소개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팀을 나눠야 됐어요. 저희가 총 20명이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예. 이거를 구매 담당, 뭐 행정 처리 담당하는 팀 하나, 그리고 홍보랑 영상, 뭐 책 만드는 팀 하나, 그리고 이제 매장 전반적인 운영 같은 거 담당하는 팀 하나 해서 세 팀으로 저희가 일단 딱 팀을 나눠서 각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생각하기 시작했죠. 초반에. 그래서 팀을 나누는 거는 일단 네, 은지 씨께서 제가- 구상을 제가- 하시고 맞아요. 그럼 옆에 계신 이 세 분 우리 사나이 세 분은 어떤 길을 가시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페인트공은 페인트 얘기는 좀 이제 넘어갔어서 약간 좀 과정을 좀 약간 생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먼저 정혜 씨부터 맨 처음에 이제 팀장 그 신비 씨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신비 씨가 이제 팀을 정해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우 스트레스 받아.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목소리가 여기 이 5명 중에 가장 목소리가 톤이 낮으세요. 그래서 마이크에 가장 가까이 대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마이크 더 죄송합니다. 아니 일부러 컴퓨터 찾고 이제 말을 톤을 낮추고 있었는데 예. 좀 살짝 높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신비 씨가 이제 팀을 나눠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관심이 있던 이제 매장 관리 거기에 이제 그 팀을 지원해서 이제 저는 매장 관리 팀에서 이제 디자인 쪽이나 그쪽으로 하고 싶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리허설 때 조금 들어봤지만 약간 수위의 역할도 좀 하셨다고. 근데 수의 역할은 저가 할 줄 몰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일이 답답한 것도 많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모르실 수 있는데 수위의 역할이라는 것은 딱히 소속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여기저기 삿대질하고 지적하고 자기가 알아서 이제 일처리도 좀 해주고 약간 특공대 같은 역할을 의미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냥 지시를 하기보다는 그냥 수의 아저씨는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의 국민학교 국민학교. 와. 근데 이제 생각하시면 수의 아저씨가 이제 와서 뭐 고쳐주고 예, 뭐 예. 어떤 거 해주시고 약간 잡일하시는 잡일하시는. 소중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잡일하기보다 그냥 그렇지. 소중한 일들을 그렇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의 역할을 좀 베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가장 이렇게 어찌 보면은 사소한 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던 것 같고 우리 강산 씨, 네. 우리 군대에서 아까 갑판병을 얘기하시니까 약간 해군을 다녀오신 필이 많이 나는데 네네. 그러면은 페인트 익숙해서 했다. 네. 그럼 페인트 다음에는 좀 어떤 일을 좀 도맡아서 하셨습니까? 이게 페인트 칠을 할 때 저기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 사람들을 내가 돕고자 예. 한번 따라가 봤었거든요. 예. 이렇게 일하는 거 회의하는 거 이제 영상팀을 따라갔었어요. 예. 아 각자 좀 약간 기획 회의 같은 건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초반에 많이 네. 했죠. 팀별로 아무래도 나눠서 많이 심지어 했었죠. 그 혹시 아까 그 영상도 혹시 그 뭡니까 저 커피 드세요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기획 영상 같은 경우는 초반에 2편이 잘렸어요. 너무 길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예. 좀 잘렸는데 제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이후의 회의 영상들은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고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게 팀이 3개로 나뉘었지만 사실 그 책 만드는 팀 그리고 행정 구매팀 요 2팀은 좀 뚜렷한 색이 있었는데 그 외의 모든 일을 여기 운영팀 약간 이런 식이어서 우리 안에서도 또 팀을 나누고 했었거든요. 예. 예, 이제 그 중에서의 영상팀이 어. 있었어요. 거기 제가 소속이 아니었는데 한번 따라갔다가 영상 왜냐면 페인트 칠은 끝나고 나면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영상이라는 게 어쨌든 한번 거기 들어가면 낙장 불입이라고 해서 보통 빠져나오기 어려웠을 텐데 애초에 거기를 따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어물쩡하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냥 따라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잘 만드는 걸 보고 나도 배웠다 약간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원래 거기 따라갔던 이유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그때 권은지를 예. 권은지라고 있거든요. 예, 예, 막 따라다니고 그랬지. 약간 좀 당시에 비서 수행 비서 같은 그런 그 느낌이었어요. 예. 당시에 아니 이강산 씨가 뭐라 얘기했냐면 자기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영상 편집을 자기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영상 편집을 가르쳐 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런 거는 해보면서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맡겼죠. 너도 이거 해라고. 가르쳐 주진 않고 해. 그냥 디렉트 하셨구나. 일단 해 이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고 하길래 그냥 하라고 했죠. 인터넷 검색하면 다 굉장히 나온다고. 유동우식 교육이 유동호 교수와 그의 제자 아주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키시니까 되게 잘하셨어요. 제가 실제로 그 커피 드세요 영상에서 이강산 씨의 손을 거친 그 영상들을 보면은 되게 조회수가 평균보다 굉장히 높고요. 센스가 되게 좋아요. 예, 약간 평소부터 좀 약간 갈고 닦은 어떤 그 유머 감각이라는 게 영상에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좀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처음에 시켜놨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바로 영입했죠. 그러면은 그걸 안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창조주시잖아요, 영상들에. 그 영상들을 만드는 이제 사람으로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 어떤 게 있습니까?
픽3. 픽3는 아니더라고요. 픽1. 원이라 하자면 저기 지금 오신 연희 예, 씨랑 예. 같이 했던 그 아몬드 라떼 만들기. 동그란경 남자의 네네. 라떼 만들기. 왜냐면 그게 처음으로 저 혼자만 했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하고 원래- 보통 공유를 하는 예, 거예요. 컷 편집을 나눠서 하던가 아니면 누가가 자막을 달아주던가 이런 음. 식으로 혼자 한 거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영상이 나오는 걸 참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실제로 제 친척들한테 다 보여줬는데 어허. 아니 정말로 아니 그래서 그게 조회수가 걔가 진짜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때 권은지 씨가 그러니까 신비님이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한 게 혹시 오빠 매크로 돌리시는 거 아니냐면서 맞아. 왜냐면 좋아요 수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이 많았는데 좋아요 수가 높아가지고 혹시 본인이 계정 여러 개로 돌린 게 아닌가. 자기가 왜냐면 자기가 나온 영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부계정이 한 개 정도 더 있는데 하나 더 눌렀는데 신기하게 그 영상 자체가 일단 고퀄리티였다는 점은 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재밌죠. 원 재료가 좀 물론 좋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편집자 자체가 굉장히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자자 조장과 함께하는 커피 만들기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먼저 이게 약간 더러운데 깔끔하게 털어내볼게요. 제 시계에 지금 가루가 다 묻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빗자루를 내려놓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딱 된 다음에 전원을 켜요. 전원을 켜고 이거를 대충 달렸다 생각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를 잘 이렇게 폼을 찾아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잔에 커피를 이렇게 대준 다음에 푸샷이겠죠? 예. 제가 잠시 이거 이제 초가 중요한데 보시죠. 예. 12초. 그럼 된 겁니까 지금? 아주 못했다고 하죠. 못했다. 25초 남아야 잘한 거고. 그러면은 커피에 가루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랑 캠핑의 강도가 약했다. 템페 가루가 약간 뭐 한 거야? 좀 하면 안돼. 를 만들어 봅시다. 라떼를 만드는 거군요. 근데 제가 상체가 좀 긴 편이어서 허리가 조금씩 아파지기 시작해요. 자, 만드는 법 가르쳐 줄게요. 얼음을 넣고, 예. 여기 아몬드 브리즈를 넣고, 예. 아몬드 브리즈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몬드 맛 우유. 아몬드 맛이. 그럼 아몬드 라떼라고 불러야지 왜 브리즈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우유는 아몬드 브리즈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게 전문적인 단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이 제품명이 아몬드 브리즈. 제품명이. 하고 아몬드 시럽 2번 넣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배우는 사람 입장에 굉장히 말이 많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아니 얼음을 넣고. 얼음을 넣고 얼음. 가득. 얼음 많이 자, 이 상태에서 우유를 자, 아몬드 브리즈를. 아몬드 브리즈를 한 3분의 1만 넣어볼게요. 아니. 자, 다 넣어야 돼요? 저기 에스프레소 2잔 들어갈 것만 넣어.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저희가 만들어냈던 이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하고 이제 뭐 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시럽, 무슨 시럽? 아몬드 시럽을 넣어요. 그지. 이게 중요한 몇 펌프? 안 가르쳐줬는데 지금. 아니, 말했는데, 영상에서. 아니에요. 영상으로 다 남고 있는. 돌려보세요. 하고 아몬드 시럽 2번 넣어주면 됩니다. 아몬드 시럽 2번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3번 정도 할게요. 왜냐면 시럽은 굉장히 달기 때문에. 또 누르려면 끝까지 눌러야지. 그만 누르고. 아니. 좀 자원을 절약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자 커피를 마실 때 빨대가 검은색 빨대가 낫겠어요? 흰색 빨대가 낫겠어요? 이 커피의 진한 색상을 맛보려면 흰색 빨대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소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빨대를 꽂기 전에 먼저 이렇게 딱 띄워주는 센스를 바로 해가지고 딱 양을 속입니다. 가득 찬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한 개를 뽑아서 넣은 다음에 살짝만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큰 소리로 이 커피를 아몬드 라떼 아몬드 라떼 하나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김도우 씨한테 주면은 이렇게 티가족 조작하게 만들어 드리는 커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예, 아무튼 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일단 센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건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준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강산 씨는 영상팀으로 갔고 준영 씨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셨는지요? 저는 앞에 이제 말씀해주신 분들이랑 다르게 구매 행정팀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푸드트럭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상업 허가가 안 난 상태여서 그 상업 허가를 따내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데 많은 힘을 실었고요. 예. 그 중에서 저는 또 행정 업무 중 회계를 도맡아서 했었어요. 아, 회계를 또 도맡아서 하셨고 네. 어쩌면 가장 티 안 나는 일을 좀 많이 하셨던 걸로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회계를 하면서 재밌었던 점은 모든 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또 잘 알 수 있는 게 사실 회계였거든요. 아, 이 팀에서 어떠한 물품을 사면 대충 감이 오죠. 아,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그래서 전반적인 일에 다 참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드 칠할 때도 제가 직접 갔었고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사실 이 페인트 작업 뭐 영상 편집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6주차 때 첫 그 매장 개설을 하기 직전까지 좀 가장 기억 남는 좀 에피소드가 각자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 작업을 할 때도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고 아니면 뭐 물건을 사러 갔다든지 회의 영상 같은 걸 찍었는데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원래 페인트 칠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었고 업체에 도색을 맡기려고 했어요. 예. 근데 가장 싸게 하는 게 150만 원 정도.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물가를 몰랐나 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구나 절감했죠. 그래서 예. 150만 원 어떡하지?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 정도 예산이 이 정도 든답니다 하니까 쿨하게 진행하세요. 이렇게 하셔놓고는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돈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그 강산 씨랑 같이 페인트 칠하는 업체를 찾아가기로 했었는데 운전을 해주셔야 돼가지고 예. 찾아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못 가게 됐다니까 사실은 자기가 페인트 병이었다 해서 저희가 페인트 칠을 직접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도색을 맡겼으면 사실 저희가 직접 페인트 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재미와 컨텐츠 그런 적인 요소 그런 게 덜 했겠죠. 그렇죠. 많이 없어졌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때 페인트 칠을 직접 하게 됐던까지 그 과정이 저는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때 또 그게 기억나는 게 일단 상호를 정하는 것도 나름의 그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물원에서 처음에 장사를 시작하셔서 식물원 커피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커피 드세요 말고도 다른 상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아닙니까? 어쨌든 잘못 알고 이제 있습니다. 인수하실 때 네, 송정에 계신 이름 그분의 뭐였지? 달콩? 달콩. 달콩 그거 그게 이제 송정일 때 달콩. 달콩 그러셨고 그러면은 제가 그때 또 기억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금요일 취업시장 연구 수업 때도 모였잖아요. 그때 이제 단체 회의를 하면서 강산 씨가 앞에 컴퓨터를 두고 이제 푸드 트럭의 어떤 그 모습을 막 포토샵 같은 걸로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작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날 이제 페인트 칠하기에 앞서서 예. 우리가 색을 뭘로 할 것인가 예. 그런 거를 그때 뭐라 했더라? 도안을 좀 만들어 와라 했나? 시안을 만들어 와 달라. 누가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신비 신비님이 권신비가. 그래서 사실
사진 찍고 막 그림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간 건데 직접 그림을 그려왔어요. 다들 다른 그래서 사람 다 그림을 사진 가져왔는데 자기 혼자 그림을 그렸더라고. 야, 이거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남달라요. 다른 사람이 이제 10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서 9 정도를 할 때 일단 9.9까지는 달려보는 무조건. 야,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러면 정현 씨나 준영 씨는 당시 좀 약간 소개 좀 할 만한 그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도 아마 페인트 마이크. 페인트 칠을 했던 거에 개꿀! 아마 그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푸드트럭을? 예. 어제도 이제 출장까지 가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진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저희가 정식 오픈하기 전까지는 이제 페인트 칠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도 푸드트럭이 좀 잘 뜰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푸드트럭이 본격적인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계기가 그 페인트 작업을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슬로우 모션이 아니고 타임랩스. 타임랩스로 그걸 올리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타임랩스로 만드는 건 누가 혹시 그거를 만드셨는지요? 타임리스 영상이요? 예. 그 제가 만들었어요. 아이디어가 그러면 권 조장님부터 시작을 하신 거구나. 타임랩스 아이디어는 다들- 그냥 다들 영상 하나는 이제 우리 하는 거 진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찍어보자 했고 하나는 이렇게 결과물 과정을 이렇게 확 보여줄 수 있는 게 1분 내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거니까 타임랩스도 하나 찍자 해서 이제 찍고 편집하고 노래 넣고 뭐 이렇게 했죠. 굉장히 약간 디스코는 아닌데 약간 좀 리드미컬했던 것 같아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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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그래도 하시는 저 분들이- 감동받았어요. 아닙니다. 팟캐스트계 유재석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팟캐스트계 김어준이 되고 싶고요. 이거 장난이고. 그리고 우리 준영 씨 같은 경우는 뭐 페인트 작업 말고도 따로 뭐 6주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좀 기억 남는 게 있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울산 대학교 내에서만 했다가 저기 산악 캠퍼스에 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가서 예. 판매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또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면 울산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많이 찾아와 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산악 캠퍼스에 그 며칠 있었던 그거만큼 많이 몰려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때 진짜 손님이 많이 오셔서 그 경험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경험은 저희가 이제 6주 후에 아닐까요? 그런 전에 예. 기억 근데 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라도 그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근데 산악 캠퍼스 그것도 근데 산악 캠퍼스 자체 잠깐 얘기를 좀 삼천포로 빠져서 산악 캠퍼스가 그 울산대공원 남문 쪽에 있는 맞아요. 따로 맞아요, 캠퍼스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이 캠퍼스예요. 근데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황량한 캠퍼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커피점 같은 것도 없잖아요. 예, 주변에 없습니다. 반경 1km 내 없잖아요. 반경 1km 내도 아니에요. 네. 더 멀리. 반경 2km야? 세상에. 한 5km. 5km.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푸드트럭을 타고 산악 캠퍼스에 갔을 때 거기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럼 나중에 거기 카페가 없는데 권 조장님 그리고 네. 나머지 세 분들 혹시 거기 개설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게 이미 진행이 됐어요. 교수님께서 거기 해보시고 완전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여기 입점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예. 이미 입점 예정인 카페가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놓쳐서 좀 들어가기 어렵게 됐죠. 원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그러는데 조금 더 교수님과 이 약간 좀 그거를 해보면 어땠을까? 근데 저 말고 사실 저는 좀 바지 사장이고 바지 사장이 내가 아니라 그래 저는 사장이 아니고 중요한 바지 사장이 지금 라디오 녹음을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저는 그 사장이 아니고 그 바지 사장님께서 계시는데 예.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그게 예, 청취자분들께서 좀 모르실 것 같은데 이 푸드트럭에 바지 사장이라고 불리는 김 사장님이 계십니다. 지금 김 사장님께서 지금 일이 있으시다고. 교육을 들으러 가셔가지고 그분은 뭐 맨날 카톡도 늦게 보시고 지난번에 한번 실종 신고할 뻔했다가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그 권 조장님한테 그러니까 저 신비 씨한테 제가 그 말을 안 했으면은 진짜 신고할 뻔했어요. 저는 근데 진짜 연락을 너무 안 받는. 이게 이게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시험이 대학교는 8주차 때 중간고사가 있고 16주차에 기말고사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김 바지 사장님께서는 8주차 때도 항상 뭔가 카톡이 실종 상태가 되어 있고 16주차 상태에서도 실종 약간 상태가 된 거예요. 더 소름 돋았던 거는 마지막으로 김 사장님하고 연락을 했던 친구가 서로 주고받았던 카톡이 이번 시험 조졌다.
이게 마지막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딱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해가 되네. 이 사람이 태화강의 수온을 체크하러 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이게 갑자기 싹 소름이 돋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생사는 확인해야 되겠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 얘기하면 또 그렇긴 한데 가족들이랑 같이 사시지 않잖아요. 자취하고 자취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더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김 바지 사장님 참 너무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오면 조금 자세한 뒷이야기를 좀 듣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6주차에 첫 푸드트럭을 이제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커피 드세요. 이 유튜브의 계정 이름이기도 하고 현재 푸드트럭의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원래부터 이름이 커피 드세요였는지 이걸 조금 더 얘기 좀 해주실까요?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상호명에 대해서 좀 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장 관리팀과 행정구매팀, 홍보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매장 관리팀에서는 저희가 식물원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커피 드세요보단 식물원 커피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된 줄 알고 나갔는데, 근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행정구매팀이나 홍보팀은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20명이 넘으니까 사실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오류가 한번 있고 이제 가장 세 팀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 매장 관리팀이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저희도 그다음에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맨 처음에 하기로 했던 커피 드세요로 이제 계속 해보자 해서 이제 커피 드세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후보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예. 처음에 지원서를 쓸 때 청년 CEO라는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커피 드세요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애초부터 커피 드세요. 왜냐면 그 지원 사업을 할 때 U를 넣으면 유오유기 때문에 그렇죠. 울산대학교의 영어 이니셜이 유죠. U를 넣으면 무조건 뽑힌다라는 그 학계의 정설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학계의 정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행정구매팀에서 누구야? 그래서 커피 드세요였는데 이제 저희가 매장 팀에서는 늘 트럭에 있다 보니까 트럭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식물원 옆에 있는데 식물원 커피가 더 이쁘지 않나? 더 이름이 더 눈에 띄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식물원 커피 해보자 했는데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 그게 기정사실화가 돼버린 거야.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 근데 요거를 다른 이제 팀원분들이랑 같이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도 식물원 커피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제 회의를 하는 상황에서 식물원 커피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벙찌는 거죠. 특히 커피 드세요라는 이 이름을 만들었던 분께서 누굽니까? 있어요. someone. 여긴 없고 하여튼 올 사람은 아닙니까? 하여튼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숙청 아닙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의 논란이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희 팀원들끼리 한 번 더 소통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죠. 그러면은 그럼 식물원 커피에서 이제 커피 드세요로 나중에 다시 상호가 다시 정해지게 됐는데 그럼 애초에 식물원 옆에서 장사를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사실 그게 사실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는 울산대학교 구조를 잘 모르시겠지만 사회대가 있고 식물원이 있고 교육행정대학원이 있거든요. 네. 그 교육행정대학원하고 식물원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부터 처음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는 나름의 의사 과정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도 더 훨씬 다른 길목이 좋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었을 텐데 굳이 거기가 선택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상업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트럭만 이제 교내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허가가 된 상황에서 허락된 곳이 이제 전기도 끌어다 써야 되고 이런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서 허가가 난 곳이 이제 그 자리 식물원 옆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학교에서 이미 그렇게 정해진 거군요. 네, 정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오픈을 하면서 네, 이제 안 좋게도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이런 바람에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는. 처음 계기는 사실 허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허가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러면은 쫓겨났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언제 쫓겨났죠? 가오픈이 끝나고 바로 이제 정식 오픈할 때 이제 위치를 정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다른 곳으로 허가 난 곳이 지금의 위치인 도서관 옆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쫓겨났냐면 가오픈데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소리를 시끄럽다고. 질렀어요. 막 몇 번 손님 이렇게. 그래서 어떤 조금 예민한 교수님께서 제 이름 넣은 거 많겠지만 예민한 교수님께서 이제 모 교수님께서 모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하시는데 너무 방해가 되신다. 너무 방해가 된다. 너무 시끄럽다 너희. 아니 근데 그 손님들이 많이 왔던 거가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제가 그 감이 잘 안 오는데 혹시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거는 혹시 영상으로 담긴 게 혹시 있나요?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제가 영상을 못 봤던 것 같아서. 근데 사실 그게 뭐 별게 아니라서 어. 한 2초 뭐 이 정도만 보여주고 넘어가서 그렇긴 한데 그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막 30분씩 기다리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 안에서 일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도 했고 예. 근데 또 손님이 손님도 너무 많고 많고. 이래가지고 근데 당시에 그 총체적으로- 커피가 그 가오픈 기간인데 네. 해자 커피로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공짜니까요. 그렇죠. 예, 예. 공짜였죠. 자, 그럼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핵심 질문인데 중간고사 이전에 6주차 때 결국은 우리 푸드트럭 팀이 이 커피 드세요. 식물원 커피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공짜로 나눠줬어요. 공짜로 나눠주고 그 후폭풍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본인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아까 강산 씨가 좀 마저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너무 이 말로만 회의를 하다가 이거를 실제로 한번 팔아봐야 된다 사람들한테. 예, 그런 취지에서 장사를 하자. 예. 근데 또 돈도 사실 얼마를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음. 카페에서 파는 것처럼 그냥 대충 2,000원 해서 팔면 되는 건지. 예.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교수님이 좀 싫어하실 텐데. 네. 그래서 좀 나름의 시장 무슨 분석 예. 약간 이런 걸로다가 공짜로 나눠주고 사실 QR 코드를 그때 만들어서 이게 가격이 얼마가 적정하다 생각하느냐 뭐 이런 의견도 좀 받아보려 했거든요. 근데 잘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공짜로 나눠주자. 근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마크를 많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맞아 너무 심지어 많이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 왜 컵에 컵홀더. 밴더 있지 않습니까? 컵홀더. 예, 아, 컵홀더. 예. 네. 그거에 원래는 무슨 뭐 커피 드세요 이런 우리 그거를 그렇죠. 예, 이름 넣으려고 같은 했는데 거를 인쇄하면 좋죠. 그게 예 뭔가 좀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것까지 기다리면 가오픈을 할 수가 없어서 예. 그냥 무지로 사가지고 했는데 무지는 밋밋하니까 손님도 어차피 없을 거고 예. 우리가 걷다가 그림을 그리고 앉아 있자 어. 그러다 오면 주자. 예. 나는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면은 약간 정리하자면 영업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금 정도를 받을 것을 생각을 두고 문을 열었었고 네, 예. 그리고 실제 많이 오겠나? 네, 예. 많이 예. 오진 않더라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장사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채워보자. 예. 이런 어떤 이게 유동호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예. 이해를 할 그쵸, 수도 그쵸, 있겠네요. 네, 네. 실제로 유동호 교수님한테 많이 혼나셨죠? 예, 예. 얼마 깨졌습니까? 그 3일 동안? 돈요? 회계팀 네, 정확하게 3일 동안 130만 원 정도. 130만 원. 야. 근데 이게 진짜 저희가 그 예상했던 수치보다 너무 많았어요. 예. 저희는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잔에 진짜 하루에 많이 팔려도 한 50잔 나갈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맞아. 근데 30분 만에 한 100분 넘게 정도 오시더라고요. 아. 무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첫날 이제 가오픈하고 바로 긴급 회의도 들어가고 조정을 빠르게 했었죠. 그 유동호 교수님한테 질책도 들으셨을 텐데 정현 씨 당시 기억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자면. 저가 그때 이제 교수님이 질책하는 상황에는 저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이제 저희 신비 씨나 이제 밥버거 씨가 있어갖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밥버거 씨 얘기해 주시죠. 그 첫날에 하고 저희가 이제 손님이 많다 보니까 예. 다음날 주문을 재료를 주문해야 되잖아요. 네. 그 주문을 했는데 그 재료비만 저희가 한 60만 원 썼거든요. 아. 첫날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무료로 나눠주니까 적자가 되죠. 그죠. 그렇게- 어쨌든 적자죠. 네, 그렇게 하니까 둘째 날에 이제 교수님께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랑 회계를 보는 저랑 아까 말했던 바지 사장 김 사장님이랑 예, 김 사장님. 저희 권신비 씨랑 이렇게 같이 세 명을 이제 단톡에 호출하셔서. 호출 집합시키셨죠. 예. 그래서 아주 새벽 12시에 장문으로 예. 사업자의 마인드와 그리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라는 교육을 정말 한 1시간, 2시간 가까이 해주셨는데 아 교수님께서 손수 그 새벽 시간에 특강을 해주셨군요. 그럼. 그렇죠. 아,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더 깨닫게 되었고 큰일 났는데 지금. 네, 그러면서 가오폰을 줄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것도. 아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일주일 가까이 5일이었는데 그거를 3일로 줄이게 됐었죠. 그러면은 어쨌든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첫 3일 동안 좀 나름 겪었던 어떤 교훈이라든지 뭐 교수님한테 얘기 들은 교훈 말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던 어떤 경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자면 먼저 조장님. 3일 동안 가오픈 하면서 느꼈던 거는 예. 일단 가장 컸던 거는 저희가 굉장히 안일하게 가오픈을 준비를 그렇지. 했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몇 잔 팔릴지도 사실 뭐 그건 알 수 없는 거긴 했지만 그래도 몇 잔 팔릴지 그리고 몇 잔이 팔린다면 재료는 얼만큼 사야 될지 뭐 인원은 얼만큼 이제 충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러프하게 생각을 했지 않나 그냥 뭐 해보면 되지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야 됐던 거였죠. 하루에 뭐 50잔만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딱딱 기준을 정했었어요. 그럼 우리 정현 씨 같은 경우는 좀 그 장사에서 약간 어떤 걸 좀 배우셨는지? 배웠다기보다는 아마 느꼈다고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 대학생들은 공짜를 진짜 좋아한다. 갑자기 가쁜 꽁?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이제 신빈 씨나 이제 박보고 씨나 이제 이강산 씨나 이제 뭐 이제 푸드트럭 하면 느낀 걸 말하겠지만 저는 느끼고 배운 점 이런 걸 말하겠지만 저는 그냥 진짜 딱 느꼈던 거는 한국 대학생들은 공짜라면 진짜 사족을 못 맨다. 이런 걸 좀 느껴서 그러니까 듣는 청취자분들도 난 아니라고 했지만은 어디서 뭐 공짜로 나눠주고 있다 하면은 사람 심리라는 게 한 번쯤 가보고 그러는 게 딱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이어폰 줄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계시는 우리 이강산 씨. 리버 마운틴. 예. 네, 저는 근데 좀 긍정적인 얘기로 우리 푸드트럭의 희망을 그때 좀 봤습니다. 맞아, 희망. 맞아. 손님이 굉장히 안 올 줄 알았는데 예. 참 몸 힘들었지만 그때 좀 좋더라고요.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근데 또 그 가격을 해도 이렇게 많이 올 건가 하는 그 불안감은 좀 있었지만 어쨌든 이거 하면 될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설픈 이 커피를 아예 안 먹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격을 떠나서 그냥.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냥 커피로서는 인정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그 뭐 음향 감독님 얘기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녹음 시간이 이제 40분을 지금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번 쉬는 시간을 가지기 전에 제가 이 질문을 사실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푸드트럭을 하게 됐을 때 집안의 부모님들께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먼저 아니 4학년이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공부를 하지 왜 이걸 하느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래도 참 유 교수님이란 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꽃바구니라도 하나 다 갖고 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뭐 각자의 집안의 분위기는 좀 어떠셨는지 이걸 얘기하셨을 때 왜냐면 밤에 늦게 들어가시기도 하셨잖아요. 굉장히 회의를 늦게 끝내서. 그죠. 밥버거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밥버거가 돼버렸네요. 예, 바빠가 됐습니다. 사실 그 저희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 그렇게 반대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으면 뭐 하는 거고 일단 저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고 다만 제가 먼저 상담을 드린 게 이거 재밌을 것 같다. 나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텐션을 올려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천천히 주변 사람들 좀 봐가면서 해라라고 충고를 해주셨고 지금 누구 디스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저보고 그런 거. 그러면서 제가 사실 처음 할 때 의욕이 막 이렇게 넘치다가 확 식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좀 꾸준히 잘 해봐라. 원래 사업은 좀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지 반대 이런 건 없었어요. 제가 아까 왜 디스 얘기를 꺼냈냐면은 강산 씨 이야기가 저희 일부러 많이 거의 뭐 쾌도난마로 그냥 일처리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처리 하시면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많이 배우시기도 했을 텐데 집안의 분위기는 좀 어떠셨나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 옛날부터 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대학 가가지고 있는 4년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닐 거다. 네가 놀아도 그러면서
그 자기가 대학생 때 어떤 교수님이 배추 장사를 해도 대학 나온 니네가 더 잘할 거다는 말을 한 거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듣고 저한테도 맨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푸드트럭 아니 대학교 졸업했다고 뭔가 근사한 일을 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좀 안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근데 이거를 푸드트럭 이걸 해보니까 좀 더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나 먹고 살 수는 있다. 이게 내가 그렇게 막 밥벌이도 못하고 살진 않겠다 하는 그런 거 그런 자신감은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도 좋게 생각해 줬어요. 어머니 얘기는 안 하시네요. 사실 근데 그 두 분한테 제가 좀 굉장히 늦게 말씀드렸거든요. 거의 막 한 반쯤 이상 지나고 나서 말씀드려가지고 숨기고 싶었나요? 아니 뭘 그냥 말을 잘 안 해요 이런 걸. 내가 뭘 하고 있다 요새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서. 약간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네. 제가 뭐, 왜 부모님과 좀 소원하신 것 같으세요? 소원한 건가요? 바로 그냥 넘겨주기. 질문입니까 이거? 예, 질문이. 아니요 서운한 건 아니고 예. 저기 아니면 약간 본인이 과묵한 아들의 스타일. 별로 과묵하지 않은데 저희 아버지가 말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기 얘기를 굉장히 하는 걸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타이밍이 잘 없어요. 일단. 우리 가족이 얘기를 하면 저뿐만 아니라 네. 엄마, 동생 예. 모두 다 좀 듣고 예.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약간 요런 거라서 제 가족이 말을 할 확실하네. 확실한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으시군요. 네. 그럼 강산 씨는 좀 그만 얘기합시다. 왜 이렇게 개인적인 거 물어볼까? 알겠습니다. 푸드트럭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현 씨는 좀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요? 가족 내에서? 가족 내에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냥 저가 뭐 한다고 하면 일단은 믿어주시니까 일단 한번 해봐라. 그래 이런 이제 그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집에 맨날 늦게 들어가는 뭐 이거 하나 뭐 다른 거 하나 다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좀 이제 결과물에 유튜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유튜브 나오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아들이 학교에서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응원한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집안에. 그러니까 아니 다들 부모님한테 좀 많이 얘기를 하셨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예. 그냥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엄마 아빠와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보고하신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푸드트럭 나 푸드트럭 하는데 뭐 조장이다 뭐 잘해볼게 이렇게 하고 그래 잘해봐라. 이런 그냥 겁니까? 그래 이렇게 하고 이제 요새 아빠는 근데 제가 조장이라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가 조장으로서 해야 할 그렇지. 좋은 리더라 어떤 것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빠한테 좀 진작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장으로서 한번 실패를 겪고 난 뒤에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얘기를 안 듣고 쉬는 시간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조장으로서 실패했다라고 방금 얘기하셨어요. 네네.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그걸 겪으셨기 때문에 아버님께 털어놓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컸던 게 소통이 잘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저 혼자만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팀원들이 정확하게 모든 100%로 모든 팀원이 공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일이. 근데 저는 이게 수업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 수업이 근데 하나의 수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업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그렇죠.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수업에 굉장히 그 푸드트럭 member 중에 한 반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다 전달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수업을 안 듣는 사람한테는 그게 전달이 안 된 거죠. 그게 좀 제 불찰이었죠. 그래서 소통으로 조금 사람들이 잘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뭐 일을 하고 싶어도 뭐 알아야 하지라는 말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아차 내가 되게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나는 좋은 조장이 아니다. 그렇지 아버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분명 뭔가 고해성사가 있었을 거다. 근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난 좋은 조장이 아닌 것 같다 하니까 냅다 또 이제 좋은 조장이란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3자 그러니까 저는 푸드트럭에 있지 않았던 투자조 조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권은지 씨가 굉장히 보이지 않는 리더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멱살 잡고 약간 다들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권은지 씨는 그냥 옆에서 조장으로서의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뭐 조원들의 의견은 좀 그게 좀 아닌가 봐요. 조언들 한번 얘기. 그러게요. 이참에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1점부터 10점까지 중에서 우리 권 조장님은 한 몇 점 정도의 조장님이었습니까? 3점. 3점. 참고로 우리 권은지 씨와 이강산 씨는 약간 뭐랄까 안티. 제가 누나고 동생이에요. 네, 그렇죠. 아무튼 친자매 같고 나머지 두 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한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양호하게 저는- 주셨네요 그래도. 솔직히 그 신비라는 친구가 없었다면은 예. 푸드트럭이 이만큼에 나아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점은 나머지 2점은 그냥 보기가 싫어갖고 이분은 약간 마일드한 안티. 예. 그러면 우리 음향 감독님, 우리 정준영 씨. 저는 9점 주겠습니다. 그래도 1점 더 줘서.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말만 하고 리더 중에도 말만 하고 이제 제시만 하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마침 누구 한 분이 떠오르긴 하는데 이게 저도 한 분 지금 떠오르네요. 네, 저도 떠올랐어요. 그런 거랑 다르게 일단 자신이 먼저 말을 해보면 끝까지 참가하고 이렇게 같이 하려고는 했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일단 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되게 일을 잘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흠잡을 거 없이. 그래서 리더로서는 저는 9점. 1점은 뭐 비슷합니다. 이유들은 다. 굉장히 조장님께서 애증의 관계를 잘 형성하셨네요. 항상 그러니까. 사랑받는 리더는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전 제가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8점 9점 받았으면 사랑받고 있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3점은 왜? 3점. 3점은 제일 많이 사랑하는 거지. 이거 약간 네메시스. 그렇지. 천적의 관계이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점 준 걸로 우리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딱히 7점 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럼 어쨌든 우리 40분 정도 녹음을 했는데 또 너무 원 스트레이트로 가면은 지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또 한번 이렇게 쓱 한번 우리 또 한번 하고 오시고 또 각자의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20분 뒤에 다시 2부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